안녕하세요. 교실에서 해보는 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세계 최초일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영역이고요. 요즘 가장 트렌디한 활동을 지구과학 교과랑 연계해서 행성 탐사 활동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총 3편이고요. 3편까지 다 보시고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탐사선입니다. 올해 굉장히 핫했었죠. 2월 19일 날 화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부러워요. Opportunity, Curiosity, 그리고 지금 마지막 Perseverance까지 화성에 도착을 해서 잘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교에서 지구와 교과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를 만들려면 요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하는 활동들입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코딩 보드에서 신호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불을 켜거나 표시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해야 아마 뭔가 탐사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피지컬 컴퓨팅 교구는 지금은 제가 사용해봤던 거 5가지를 올려놨는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이 탐사선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또 다른 장벽이 뭐냐면 이런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블록 코딩하고 텍스트 코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블록 코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도 좀 해봤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게 한다? 라는 거, 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탐사선을 만들어서 지구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주 목표인데 이 만들다가 이렇게 좌절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찾아봤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제가 제일 쉬운 피지컬 컴퓨팅 교구라고 붙여놨는데요. 셀토라는 이런 장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탐사선을 만드는 거를 조금 짧게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구학적인 어떤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쉬웠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앱을 이용하면 감속 모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동하는 거, 바퀴를 돌리는 거, 그리고 뭔가를 작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서버 모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완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해가느냐에 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만 보실 건데요. 이거는 이런 영상입니다. 볼륨 좀 낮춰볼게요. 의자를 옮기는 미션이에요. 이 셀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그냥 못하고 힘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자를 옮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의자를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에 여러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아이디어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아이디어가 발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중간에 가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수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의자를 옮기는 과정까지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탐사선을 만드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탐사선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만들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지구학적인 어떤 문제 해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의자를 옮겨야 된다는 문제 해결을 계속 아이디어를 개선해 가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프로그램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토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으로도 블록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센서를 장착을 해서 센서를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쉽고 조금 더 들어가면 코딩을 이용해서도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Adaptive and Survive라고. 탐사선을 만들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장치를 달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몇 가지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서버 모터와 센서를 달아서 탐사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맞죠? 그렇죠? 이런 활동으로 생각을 했고요. 기본 포맷이 이렇습니다. 탐사선에 이 셀2를 이용해서 구동할 수 있는 기어 모터와 서버 모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M코가 이 셀2의 본체인데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송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M코를 이용해서 기어 모터 2개, 서버 모터 2개까지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성 탐사선을 하느냐? 이 탐사선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패드와 연결을 하면 마치 이 탐사선에 달려있는 스마트폰이 카메라 역할을 하고 나머지 구동은 쉽게 제어를 하고 그리고 미션을 몇 가지 주게 되면 우리가 화성 탐사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을 모의로 학교에서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M코에 연결한 모습인데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잭의 모양에 맞게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스위치를 켜고 휴대폰에 있는 블루투스와 연결을 하면 앱에서 쉽게 기어 모터와 서버 모터는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최적의 부품들을 한번 선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감속 모터는 요 노란 기어로 해당되는 요 모터를 이용해서 하면 좋았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는 일반 서버 모터, 그리고 바퀴까지 원래 우드락이나 폼보드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품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스펀지 바퀴로. 그래서 스펀지 바퀴와 실제 이제 모터에 의해서 구동하는 바퀴까지 구입을 해주면 조금 수월하게 탐사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배터리롤도 M코까지 이렇게 구입을 하면 탐사선을 우선은 만드는 것까지 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요 장면입니다. 이거 M코어와 블루투스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다.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션을 해결합니다. 팀을 이뤄서 제작은 같이 하고요. 한 명은 요 M코어와 휴대폰을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서로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스마트폰과 요 탐사선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탐사선을 보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정말 화성에 가지는 않았지만 화성에서 하는 탐사 활동을 교실에서 모의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탐사선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실 밖 복도나 옆 교실에 놓고 거기가 마치 화성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총 9차시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고 움직여보고 하는 그런 단순한 활동일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구학적인 어떤 그런 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사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도 고민한 후에 직접 내가 만들 탐사선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탐사선을 만드는 활동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둘째 날에 실제로 탐사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브 드라이빙 서비스 디바이스라고 구동 장치를 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입니다. 구동 움직여야 탐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움직이는 걸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온도를 측정하거나 뭐 풍선을 터뜨리거나 장애물을 넘어뜨리거나 뭐 이런 탐사 장비를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선을 공유를 하고요. 마지막 날은 이 탐사선을 이용해서 미션을 해결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직업까지 알아보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을 하면 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한 3, 4시간 정도의 캠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 둘째 날에 있는 탐사선을 제작하고 탐사 장비를 개발하고 그다음 이걸 가지고 탐사라는 요 활동만 가지고도 학교에서 꽤 임팩트 있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작했던 탐사선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설계도 주지 않고 본인의 구미에 맞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는 중학교 아이들이어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의 형태는 주고 나머지 서버 모터와 나머지 탐사 장비들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좀 제작해라 이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탐사선들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휴대폰을 장착하는 방식도 본인 자유로 이렇게 맡겨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팁으로 이제 제공을 좀 해줬는데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어떤 그런 소양들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움직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2가지 포맷을 줬습니다. 하나는 감속 모터 2개를 이용하면 속도 앞뒤 제어만 가지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거나 또는 감속 모터 하나로 동시에 구동을 제어하고 앞쪽에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조향,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된다라는 걸 제시를 좀 해줬죠.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더 나아가면 정말 바퀴의 형태 여기에다가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이러면 좋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간하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동장치를 개발을 하고 이게 실제 보이는 장면이에요. 탐사선에 앞에 이렇게 휴대폰을 장착을 하고 코스를 주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 이거는 다양하게 해결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가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를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를 조정하는 것과 다른 장소에 있는 뭔가를 내가 조정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미션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요. 만약에 탐사선을 개발하는 걸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아마 장애물도 조금 놓으면서 이런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실제 학생이 탐사선을 대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또는 앞에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해도 되고요. 여기 앞에 패드를 이용해서 탐사선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탐사선을 화면을 통해서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이런 활동의 포맷이고요. 제가 이 셀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편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탐사선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3편에서는 이 탐사선을 이용해서 셀토와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아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daptive and Survive라는 그런 활동이고요. 지금은 비록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런 활동들을 정말 탐사할 수 있게 정말 가서 뭐 어떤 물질의 온도를 재거나 아니면 뭐 암석의 종류를 구별하거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 갈 생각이니까요. 우선 이 활동부터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걸 이용해서 또 새로운 정말 재밌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편에서 셀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